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은 키와 발 크기의 상관관계,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영국의 유전학자 골턴이 부모의 키가 매우 크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키는 평균보단 크지만 부모보다 작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모의 키가 매우 작으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키는 평균보단 작지만 부모보단 크다고 분석하며 이를 키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간빙기가 오고 빙하기가 오듯 이렇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한자도 돌아올 회에 돌아올 기를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회귀의 뜻이 아닌 통계적 분석인 경향성을 나타나는 회귀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독립 변수가 있으면 이거에 따른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회귀 분석의 뜻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도와 학습 모델 중 회귀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회귀 분석을 이용해 요소 간의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또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봅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게 바로 파이썬의 기본 콜앱 기본 실행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은 이렇게 불러오면 이 버튼, 저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 실행하면 인터넷에서 편하게 따로 설치 필요 없이 파이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15명의 키와 발 사이즈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키는 하이트에 저장을 했고요. 155.3, 157.5부터 해서 마지막 189.9, 189.2 15개의 키 데이터가 하이트 있고 그 다음에 220, 230, 235부터 290, 300까지 발 사이즈 15개는 풋 사이즈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은 랭스의 약자로 그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풋 사이즈와 하이트를 랭이라는 함수로 출력을 했을 때 각각 15개, 15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표처럼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그래프에 시각화를 하면 또 다른 경향성이라든지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T 데이터를 시각할 수 있는 모듈이 모여져 있는 PLT의 스캐터는 이제 점 그래프입니다. 점 그래프의 X축은 풋 사이즈, Y축은 하이트로 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라벨과 Y라벨은 X축과 Y축의 각각 이 제목이고요. 마지막에 PLT 쇼를 하면 이를 종합으로 해서 하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림 1-4와 같이 발 사이즈, 키 15개의 데이터가 시각화를 보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보면 키가 한 195 정도 되고 발 크기가 250에서 260 사이에 있는 한 데이터가 삐쭉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수명을 예측한다. 그러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당연한데 가끔 가다가 뭐 시골에 내려가면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정자에 누워만 계시고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많이 하시는데 100세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예외입니다. 극단치. 이런 거는 제거해야 더 모델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극단치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순번을 알면 좋습니다. 키가 195가 넘는 데이터는 7번째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지금 풋사이즈 보면 코드가 0번부터 6번 미만까지, 그 다음에 7번부터 15번까지 라고 하면 6번이 미만이니까 6번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왜 7번째 데이터인데 왜 6번이냐? 컴퓨터는 0부터 셉니다. 0, 1, 2, 3, 4, 5, 6. 그래서 실제로 7번째 데이터는 6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트도 풋사이즈도 0부터 6번 미만까지 데이터와 7번부터 15번까지의 데이터를 더해주면 그림 15, 1-5처럼 극단치가 제거됩니다. 회귀분석, 통계적 기법인 회귀분석은 기계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앞 시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계학습은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오차가 가장 적은 선을 찾는 방법이 평균 제곱 오차의 미분값이 0인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최소제곱법입니다. 여러분이 최소제곱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기계학습의 기본을 이해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소제곱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 숫자를 그냥 아까처럼 풋사이즈, 하이트에 담으면 기능이 조금 적어요. 근데 넘파이 어레이, 넘파이 그릇에 담으면 기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x나 y, 풋사이즈나 하이트에 담으면 스티로폼 용기에 데이터를 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넘파이 어레이에 담으면 사기 그릇에 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고 뭐 설거지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고 똑같잖아요. 근데 안에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 어레이에 풋사이즈와 하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도 잘 됩니다. 일단은 앞에 와서 이 최소제곱법 공식이죠. 여기 보시면 y에서 y 평균을 빼고 x에서 x 평균을 빼고 다 더해줍니다. 그거를 x에서 x 평균으로 빼준 거를 다 더한 거를 나눠주는 요 공식을 그대로 구현한 게 요 1-5입니다. 1-5. 네. 그래서 지금 y에서 y 평균을 빼죠. x에서 x 평균을 빼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했죠. 여기 첫 번째 구간이 바로 여기 최소제곱법 1-1에서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자. 다음 분모가 요 분자를 x에서 x 평균을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제곱해서 다 더한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b는 쉽습니다. b는 여기 보이다시피 y 평균에서 a 곱하기 x 평균을 빼주면 됩니다. 네, 요 식이죠. 그러면 이제 최소제곱법을 그 수식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 최소제곱법도 요 파이썬을 통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개의 발 크기 데이터에서 극단치 1개를 제거한 14개 데이터가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이 바로 기울기가 0.4780531, 그 다음에 절편이 49.0140115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선,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선을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최소 x 데이터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1mm였죠. 발 크기니까 200 아까 20인가 30부터 290, 300까지였잖아요. 1씩 일단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1마다
그 선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이렇게 스캐터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인 X는 220, 221, 222, 223 쭉 해서 300까지고 라인 Y는 220을 아까 채소제곱법에 나온 공식에 대입한 거예요. A 곱하기 220 더하기 B. 그 다음에 또 Y는 221 곱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하고 PLT 쇼를 하면 이 직선이 나옵니다. 요 파란색, 빨간색 직선 보이세요? 요 직선이 보이고 스캐터의 X, Y를 하면요. 원래 발 크기와 키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요. 빨간색이 우리가 구한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요 부분 있죠. 요 첫 줄 스캐터 PLT 스캐터 부분을 그냥 PLT 플롯으로 바꾸면 이렇게 라인이 됩니다. 라인처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발 크기가 커지면 키가 커지는구나.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경향성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발 크기가 280 정도면 키가 180 정도 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데이터가 적어서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채소제곱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오차를 제곱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번이 2.1cm의 오차가 나고 2번은 마이너스 2.1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오차의 합은 몇이죠? 네, 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차가 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로 인해서 부호가 상쇄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주거나 제곱을 이용해 주는데요. 절대값을 이용하면 나중에 뭐 통계에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서 활용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곱을 최소 제곱법 제곱을 이용해서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키와 발 크기 1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극단치, 약간 예외가 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해 보고 최소 제곱법으로 그 데이터에서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찾아서 이렇게 시각화까지 했습니다. 이게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입니다. 요 회귀 분석에서 발 크기가 커지면 키가 커지네. 이런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속성, 발 크기뿐만 아니라 뭐 몸무게, 머리 둘레, 어깨 둘레, 가슴 둘레, 그 다음에 뭐 허벅지 굵기, 뭐 배 둘레 이런 아주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있게 되면 단순히 무슨 수치가 커지면 키가 커지네. 무슨 수치는 키랑 상관이 없네. 이런 경향성 파악을 넘어서 요 발 크기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머리 둘레가 몇이고 등등등등등 하면 키가 몇이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은 기계학습의 선형 회귀, 즉 예측, 지도학습의 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통계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 회귀 분석은 경향성 파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속성이 많아지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지도학습의 예측인 선형 회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계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이 최소제곱법 공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